네, 안녕하세요. 버큐 이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건의료 기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보건의료 자원이라고 하는 건 보건의료 발전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가보시면 3호, 자, 제15조 제2항의 3호를 보시면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봐 줘야 되는데요. 이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해주는 주체는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건의료 자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력, 그 다음에 시설, 물자, 지식, 기술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 그리고 기술 자원 이러한 것들이 다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원들을 관리하고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자원의 장기, 단기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하게 이 자원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일단 보건의료 자원을 관리해주는 주체는 누구다? 그렇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되는 것은 인력, 시설, 물적, 지식, 기술이란 것들이 있더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요, 아까 뭐 인적 자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시키고 그리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주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조에 가보면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은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은 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인들끼리 협력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주체는 보건의료인이 되는데 보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자, 이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그 역할을 잘 분담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나와있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27조 있죠. 27조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앞에서 보고 왔던 여기 아래쪽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설명이 있죠.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면 편하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제4장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등에서 거의 대부분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것인데 한 가지는 보건의료인이 주체가 되었죠. 그게 바로 뭐냐,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이 바로 주체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이 있는데 이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박스를 해왔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별을 좀 달아놓자. 자, 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1차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건의료, 자,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보건의료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곳에 집중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다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질이죠. 양질.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수준은 아니죠.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뭐 시장 원리에 맡긴다. 보건의료가 제공되는 거 이걸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 이것도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제공하고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항입니다. 1항이 중요하다.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고 최고 수준이 아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자, 국민 모두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응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건 모든 국민이야. 자,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가 나오는데요.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하고 그 다음에 제3절 주요질병관리 체계 있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믹스되어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보면 먼저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사업 내용은요. 32조 보면 여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에 노인, 그 다음 장애인, 그 다음 학교가 나오죠. 이 학교에는 추가적으로 학생이라고 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산업이 나온다. 산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렇지. 근로자가 떠오르더라. 근로자 적어 놓고, 다음 페이지에 환경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평가 있어요. 이것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있는 것이 식품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이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질병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감염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있고, 밑에 보면 정신 있죠. 정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구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하고 주요질병관리 체계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 사업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교수님 너무 많아요.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10개인데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는데 다 외우지 마라. 다 외우지 말고 주요 질병관리 체계는 4가지밖에 없지. 뭐 있노? 감염병, 망성질환, 정신, 그 다음에 구강. 요 4가지 있잖아요. 요 4가지만 외우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된다? 그렇지.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접근을 하자. 자, 한번 볼게요. 페이지 10페이지 가보시면요.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가 나오는데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역사회간호학에서 HP2030을 배웠을 겁니다. HP2020이나 HP2030을 배웠을 건데 그 사업이 바로 이거야. 오케이? 그 사업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주요 건강 위험 요인 이 2가지를 고려를 해서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시행을 하느냐? 잘 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 별 때려놓고 주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고려해서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하고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은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냐?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HP2030도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은 예방 중점일까요? 치료 중점일까요? 그렇죠. 예방 중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방 중점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방 중점 내용이 나오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 중점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은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민간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심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보면요.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체계 있죠. 건강관리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누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이 사업이 있는데요. 요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이야? 그렇지.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노인에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노인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해야 되고 질병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등 노인 건강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 장애인 또 누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장애인의 건강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선천적인 것인지 또는 후천적인 것인지 상관없이 그지? 다 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있고요. 35조를 보면 학교 학생이 나오는데 이때 주체는 누가 되냐? 그렇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보면 뭐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생활습관 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체만 누군지 잘 보자. 그 다음에 산업, 근로자죠. 자, 주체가 누구야? 아까 계속 보면 여성에서부터 학교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였는데, 산업은 주체는 바로 국가다라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빠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빠졌다라는 거를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여러분들이 별을 좀 달아놓고 공부를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환경은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다 라고 돼 있고,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민건강영양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는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누가? 질병관리청장이야.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조사평가를 하는데요. 보면은 내용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평가다. 이거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것도 별을 한번 달아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식품 영양이 나오는데요. 요 주체는 마찬가지 국가하고 지방자치가 단체가 되더라 라는 거야. 자,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생애 주기별로 고려하고, 두 번째는 위험 요인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예방 중점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근로자 있죠. 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평생국민건강관리 사업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노력을 해야 되지. 여기까지 한번 챙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질병관리 체계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을 좀 달고 갈 건데요. 주요 질병관리 체계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주요 질병관리 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질병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 질병을 하나 딱 선정하고 그 질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요 질병관리 체계인데요.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자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감염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었고, 정신구강이 있었어요. 그죠? 자, 보면요. 이들은 다 주체가 뭐가 되느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감염병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만성질환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신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구강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떠한 질병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체계를 딱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체계에 따라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질병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 확립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그 수립에 따라서 그 체계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 13페이지 가보면 학습 목표 나오죠. 보건의료 육성 발전 등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습 목표는 21년도에 복구가 된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일단은 44조에 좀 주안을 두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건의료 시범 사업이 나오는데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정식 사업이 출범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패 요인이라든지 뭐 성공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 또 잘 된 부분. 그래서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서 정식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실패 요인을 수정 보완을 해서 정식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성공적인 정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범 사업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 시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건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자, 필요하면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잘된 거 또는 잘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식 사업에 반영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평가해서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 제도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야? 시범 사업의 주체는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보니까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아래쪽 보니까 농업인들도 포함이 되더라. 요거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45조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조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내가 제공을 받았는데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고,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7조 볼게요. 자, 건강 위해 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느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방의료의 육선 발전에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협력. 국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실시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 사업을 평가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가 되는데, 이 보건의료 사업은 몇 년마다 평가하느냐? 매년마다 평가를 해라. 그래서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이를 보건의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야?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매년 평가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 즉 다시 말하면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인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여기에다가 별을 한번 달아볼까?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를 하는 것이냐?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양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학습 목표인데요. 보건의료 통계 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에서는 메인이 되는 것은 제55조 보건의료 실태조사입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인데요. 보시면 일단은 53조, 54조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건의료 통계 정보관리 시책이나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시켜야 되는 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요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건의료 실태조사 볼게요. 보건의료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하는 것이냐?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실태조사 안에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면,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14조를 보면요.
보건의료의 수요나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 있죠. 요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물자 등에 대한 현황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요 세 가지, 실제 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수요라든지 이용에 대한 행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들에 대한 현황,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여러분들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렇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내용들을 조사해야 되느냐 보니까 보건의료 수요나 이용 형태 조사하면 되겠고, 그리고 인력시설 물자 등에 대한 자원 있죠.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실시를 해서 결과를 공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5년마다 하지만 5년 안에 또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는 임시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시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임시 보건의료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렇죠. 반드시 임시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들은 협조를 해야겠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지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보의 보급 확대,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있었죠.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랑 협의했어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에 장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발전계획 주요 시책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중앙행정기관회장이 협의를 했죠. 세 번째, 새로운 보건의료 의료기술 평가.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9페이지 가보니까 요거를 빠지고 왔네요. 우리가. 그죠? 요거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가서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번째는 뭐가 있었나? 그렇지, 주요 질병 관리 체계 확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보건의료 실태조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보건의료 정보의 보급 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추진이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중앙행정기관회장이 협의해서 수립한다라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질병관리 체계 확립하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줄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보건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